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칼 뽑았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이 어떻게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윤석열 검찰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뜻인 그 공수처법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윤석열 검찰청장의 편에 서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1년 전쯤만 하더라도 그들이 똘똘 뭉쳐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언론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이지 않게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검찰개혁안을 몇 가지 내놨던 것들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있을 뿐더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언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안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어 품격 지적한다면 번지수 틀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린 건데요. 문제는 바로 검언유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특히 검언이 처음에는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 이거는 바로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죠.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지금 저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둘째치고 언론까지도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장관의 지위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그리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서 공문에 담기보다는 전화로도 보안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의 지위가 단순히 공무원임으로 지위라고 볼 수 없다는 언론의 희한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언론이 얼마나 검찰의 편에 서서 저렇게 검찰 편과 기득권 편을 들고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윤석열 패거리 한동훈,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 이 둘이 총선 기간에 선거에 개입을 해서 저렇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총선에서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했던 이 중대한 범죄, 이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중대한 범죄입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사람을 진영 논리에 빠진 놈이라고 저 같은 사람들을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든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진영 논리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공격, 이런 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진영 논리 탓을 하는 건 언론에다가나 하세요. 언론이 오히려 그 종편을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탑승해가지고 삼성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건 지적도 안 하면서 유독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애초에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당의 스피커를 자처했던 이런 상황에도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의도가 있으면 언론에다가나 얘기해보세요. 언론에는 그런 얘기할 용기도 없으면서 만만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센 척하니까 좋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부끄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한다고 어차피 듣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계적 중립은 언론이 지키고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언론이 다뤄야 될 내용을 다루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쓰기나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개인과 일가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품격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과 언론개혁입니다. 물론 사법, 재벌개혁도 포함이고요. 검찰은 기획수사를 통해서 수감 증인자를 수백 회 불러내서 회유 협박하고 증거 조작하고, 이걸 그대로 언론에 알려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로, 이미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여태까지의 관행과 결별해야 됩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고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있으면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되니까 편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거 하려고 기자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들의 얘기가 맞는지, 그 반대쪽 입장은 어떤지 이런 걸 다뤄주는 게 언론의 기본적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언론은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라면서 자극적인 거, 어떻게든 기득권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검찰과 언론이 합심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이외로도 미래통합당과 극우 세력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선 정치인의 또 강력한 그 강골의 판사 출신입니다.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을까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나 하나 희생하는 건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청장은 기존의 방식대로 해왔던 그런 관행들을 이제는 벗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스스로 했다면 너무나 좋았겠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걸 본인이 걷어차고 오히려 적폐의 아이콘이 된 건 윤석열 자신이다. 그 본인의 업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국민들도 이를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장모,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죄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아내와 장모는 전부 다 유죄를 주고, 내 측근은 무죄를 주고 남의 측근은 무조건 유죄고,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청장이 외치던 법과 원칙과 인권과 여기에 얼마나 편파적이고 그리고 공허한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언론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검언유착 사건이라는 본질은 외면하고 장관의 언어를 따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본질은 안 보고 5천만원 인국공 사태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5천만원 인국공 사태, 이거 날조된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희생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검찰과 언론, 평소에는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통합당은 절대 아니다. 내가 뭐 민주당은 진짜 지지하지 않지만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는, 혹은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국회 발목을 잡고 공수처법을 인질로 삼아서 그냥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들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발목 잡기, 어떻게든 떼쓰기, 어떻게든 일 안 하게 만들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저게 할 짓입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미래통합당은 결국엔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시민단체에서 추미애 고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법세련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야, 저렇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다면서 민주당 인사들만 골라가지고 쏙쏙 뽑아가지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로서의 고발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입장을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저쪽의 입장을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기계적 균형을 외치진 않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선 12차례나 고발을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선 묵묵부답이고, 민주진영 인사들은 저렇게 법세련에서 토스를 하면 그대로 스파이크를 내다 꼽는 게 여태까지의 검찰의 관행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 이렇게 앞장을 서신 거고,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쓰기를, 검찰의 입장만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의 모습이라고 보이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에 맞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최소한 지금 윤석열 검찰과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극우 세력들, 유튜버들,
이런 거를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말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대검감찰부장,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에 대해선 저렇게 항명 치닫나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를 해놓고 정작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을 한다. 문재인 정부가 뭘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그런 지휘체계 속에서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은 항명을 하는 거고 윤석열 검찰청장은 소신 수사를 하고 소신 발언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항명이라고 표현을 할 거면 윤석열 검찰청장도 지금 항명을 하는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외면하고 있는 게 팩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언론은 쏙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심판자가 돼 있어요. 언론까지도 같이 여기에 들어와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언론이 무슨 심판하는 사람입니까? 참 이럴 때마다 보면 언론이 이 유튜브가 생겨난 덕분에 언론이 결국엔 그 실체를 더 많은 국민들한테 걸렸고 그래서 언론개혁에 대한 열망도 서서히 훨씬 더 커져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웃고 있던 윤석열 검찰청장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청장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론에서도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판하는 보도와 그리고 칼럼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개인의 희생은 감수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든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공수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슈퍼여당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절대로 이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윤석열 검찰청장 무너지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 윤석열 검찰청장 본인들이 해왔던 것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다. 반드시 처벌받을 때까지 저도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